새벽에 갑자기 숨이 차고 온몸이 붓고 소변이 거의 안 나왔대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강과 그거지였어요.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강과 그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생강차 드시면서 그것도 함께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20년 넘게 신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하게도 신장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들 운동도 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시는데, 왜 신장이 망가지는 걸까?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됐습니다. 생강이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알려진 그 생강이 특정 음식들과 만나면 콩팥을 녹이는 도구로 변한다는 걸요. 생강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항염작용도 있고 소화도 도와주고 면역력에도 좋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생강차, 생강즙, 요리에도 넣으시고. 저도 추천했었어요, 예전에는. 하지만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강한 약 같은 거예요. 좋을 때는 약이 되는데 잘못 쓰면 독이 되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조심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저롤이 특정 음식 속 성분들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서 서로 엉켜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표백제랑 세제를 섞으면 독가스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만들어진 독성 물질이 콩팥을 조금씩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처음엔 느낌이 안 와요. 한 달, 두 달은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석 달, 6개월 지나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모르셨습니다. 의사인 제 어머니도요. 매일 생강차 드시고 그걸 또 그것과 함께 드셨어요.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계속 드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합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위험한 조합입니다. 사실 이건 제 환자분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58세 김진수 씨라는 분이셨는데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조깅도 하시고 생강차도 드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붓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소변에 거품도 생기고 허리도 은근히 아프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요산 수치가 정상의 거의 2배였습니다. 신장 기능도 28%나 떨어져 있었고요. 통풍 초기 단계였어요.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생강과 함께 드시는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었어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요? 시금치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영양가도 높죠. 하지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옥살산은 신장에서 돌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신장결석. 들어보셨죠? 그걸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생강의 진저롤이 이 옥살산의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 옥살산이 확 쌓입니다. 그게 모여서 결정을 만들고 그게 또 커지면 신장 결석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결석까지 안 가도 문제가 생겨요. 옥살산이 많으면 신장이 제의를 못합니다.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인데
이 필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죠.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신부전으로 가게 됩니다. 김진수 씨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매일, 정말 매일 생강차 한 잔에 시금치 나물을 드셨대요. 건강 관리한다고, 좋다는 건 다 먹는다고. 그게 독이 된 거죠.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특히 저녁 때요. 양말 자국이 폭폭 파이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간 자리가 안 올라와요. 두 번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세제 푼 것처럼 하얗게 부글부글 거품이 나요. 이건 단백뇨 신호입니다. 세 번째, 허리가 은근히 아픕니다. 콕콕 쑤시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뻐근한 통증이에요. 신장이 있는 자리, 등 쪽 허리죠. 네 번째, 피로가 안 풀립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멍하고 집중이 안 돼요.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병원 가보세요.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생강과 시금치를 아예 함께 안 먹는 겁니다. 생강차 드셨으면 그날은 시금치 드시지 마세요. 최소한 4시간은 띄워야 해요. 혹시 시금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이 많이 빠져나가요. 물에 한번 데치고 그 물은 버리고 다시 헹궈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대신 생강은 따로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 식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생강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위도 어느 정도 비어 있고 다른 음식이랑 섞일 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자주 드셔야 해요. 조금씩, 자주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컵씩 나눠서 드세요. 그래야 신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합 말씀드렸습니다. 생강과 시금치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인데요. 솔직히 이건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먹었었고요. 우리 어머니도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단백질 보충하라고 다들 드시잖아요. 바로 두부입니다. 네? 두부요? 두부가 왜요? 놀라셨죠? 저도 그랬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콩으로 만들어서 건강에 좋다고 배웠거든요. 맞아요. 두부 자체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63세 이정희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고기를 줄이고 두부를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한 모 정도?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해서 생강차를 꼭 드셨고요. 식후에 항상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대요. 몸이 계속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소변 색깔이 점점 진해지더래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톡까지 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50% 수준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이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신장에 미세한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석회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원래 신장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야 해요. 그래야 피를 잘 거르고 노폐물을 잘 내보내죠. 근데 석회화가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콩팥이 그냥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두부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퓨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생강의 진저롤이 이 퓨린의 분해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요. 동시에 칼슘도 문제예요.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게 칼슘 흡수를 너무 빠르게 만들어요. 칼슘이 확 흡수되면 신장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게 쌓여서 칼슘 옥살레이트, 어려운 말이죠. 그냥 신장 안에 돌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 달, 2달엔 모르죠.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면 어느새 신장이 반 이상 망가져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생강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가 42%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비율로 따지면 거의 절반이 이 조합을 드셨더라고요.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있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첫째,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색깔이 진한 노란색, 심하면 갈색 같아요. 둘째, 온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합니다. 의욕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우울증 같기도 한데 이게 신장 때문일 수 있어요. 셋째, 입맛이 없고 메스꺼움이 있습니다. 밥만 보면 구역질 나고 억지로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넷째, 피부가 가렵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져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고요. 이건 몸속 독소가 안 빠져나가서 그래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빨리 발견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늦으면 투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강차와 두부는 시간을 꼭 띄워서 드세요. 아침에 두부 드셨으면 생강차는 저녁에 드시고요. 최소 6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혹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시면 두부 대신 달걀이나 닭가슴살을 드세요. 생강과는 덜 위험합니다. 두부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조리 방법을 바꾸세요.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퓨린을 좀 빼고 드시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정도 조금씩 나눠서요.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조합, 생강과 두부. 꼭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강과 시금치, 생강과 두부. 둘 다 위험하죠?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1위. 사실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고민했냐고요? 너무나 흔한 조합이라서요. 여러분 집에도 다 있을 거예요.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충격받으실까봐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말씀드려야죠. 이거 모르고 계속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1위.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바로 꿀입니다. 네, 꿀이요? 생강꿀차 많이 마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맞아요. 저도 알아요. 감기 걸렸을 때, 목 아플 때, 다들 생강꿀차 드시잖아요. 건강에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67세 이미경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직접 5년 넘게 봐온 환자분이에요. 할머니는 정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시고, 식단도 꼼꼼히 챙기시고, 특히 감기 예방한다고 생강꿀차를 매일 하루에 3번씩 드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5년 동안요.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죠. 감기도 안 걸리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선생님, 생강꿀차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3년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어요.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고,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약도 잘 드시고 관리도 잘 하시는데, 저도 원인을 몰랐어요. 다른 질환도 없으셨거든요. 4년째 할머니의 신장 기능은 정상의 60%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였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더 철저히 관리했고 약도 늘렸어요. 하지만 계속 나빠지더라고요. 5년째 결국 할머니는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오셔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세요. 지금도요. 제가 식단을 다시 한번 정말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매일 드시는 게 있으세요? 건강식품이나 차 같은 거요? 그랬더니 생강꿀차였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생강과 꿀,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꿀에는 과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꿀 한 숟가락에 과당이 약 7g 정도 들어있어요. 이 과당이 문제예요. 생강의 진저롤은 이 과당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과당이 몸에서 제대로 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엄청난 양의 요산이 만들어져요. 요산이 많아지면 신장이 이걸 걸러내야 하는데 감당을 못해요. 필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요산이 결정을 만들어서 신장 조직을 직접 공격합니다. 마치 유리 조각이 신장을 긁는 것처럼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꿀의 높은 당 성분이 생강의 자극 성분과 만나면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죠. 피가 안 가면 신장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몸이 회복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5년 동안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생강과 꿀을 함께 1년 이상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저하율이 무려 64%였습니다. 다른 조합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생강꿀차를 장기간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3년 만에, 어떤 분은 5년 만에.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들 같은 길로 가더라고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이거 2개 이상 해당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 둘, 소변에 거품이 계속 남아있고 색깔도 진하다. 셋, 온몸이 무겁고 숨쉬기가 조금 답답하다. 넷,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다섯,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난다. 여섯,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된다. 일곱, 식욕이 없고 메스꺼우며 밥을 먹어도 체한 느낌이다.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신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일 수 있어요. 당장 병원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강골차는 이제 그만 드세요. 정말이에요. 목 아파도 감기 걸려도 다른 걸 드셔야 해요. 목 아프시면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어서 드세요. 꿀 대신 조금의 소금을 넣으셔도 돼요.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력에 좋고 신장에는 부담이 없어요. 생강을 꼭 드시고 싶으시면 생강차만 드세요. 꿀 없이요. 맛이 없다고요? 계피 조금 넣으시면 달달한 맛이 나요. 계피는 생강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꿀을 꼭 드시고 싶으시면 생강이랑은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꿀 한 숟가락 드셨으면 생강차는 저녁에나 드시고요. 최소 8시간은 띄워야 해요. 그리고 이미 생강꿀차를 오래 드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끊으시면 신장이 천천히 회복될 수 있어요. 완전히는 못 돌아와도 더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위였습니다. 생강과 꿀, 정말 조심하세요. 정리해볼까요?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세 번째, 시금치. 옥살산이 신장에 돌을 만듭니다. 두 번째, 두부. 칼슘과 퓨린이 신장을 석회화시킵니다. 1번째, 꿀. 과당과 진저롤이 만나 신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 3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 섭취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가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점심 소화도 어느 정도 끝났고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신장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잔씩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신장은 물로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쌓입니다. 세 번째, 신장 해독 음식을 드세요. 미역이요. 미역은 칼륨도 적당하고 요오드가 있어서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돼요. 미역국 한 그릇, 일주일에 3번만 드셔보세요. 검은 콩이요.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신장염증을 줄여줘요. 검은 콩 삶은 물을 차처럼 드시면 좋아요.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호박이요. 늙은 호박 말고 단호박이요. 단호박은 칼륨이 적고 비타민 A가 많아서 신장에 부담이 안 가요. 쪄서 드시거나 죽으로 끓여 드세요. 네 번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혈액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시고요. 소변 검사로 단백뇨가 있는지 보세요. 6개월에 한 번씩만 하셔도 돼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플랜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요. 아침 식사는 단호박죽이나 미역국으로 시작하세요. 생강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고요.
점심 후에는 검은 콩차 한 잔 드시고 오후 3시쯤 생강차 한 잔은 괜찮아요. 단, 꿀 없이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고 자기 전에 물 반 컵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니까요.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하시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붓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생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강은 좋은 식품입니다. 항염작용도 있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죠. 다만요, 잘못된 조합이 문제였던 거예요.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이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올바르게 드세요. 생강은 단독으로 적절한 시간에 적당량만 드시면 돼요. 하루 한 잔, 오후 시간에 꿀이나 시금치나 두부 없이요. 그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생강과 시금치 4시간 이상 간격 두기. 생강과 두부 6시간 이상 간격 두기. 생강과 꿀 아예 같이 먹지 않기. 이 3가지만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하게 살아날 겁니다. 저는요, 단순히 정보만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돼서 만든 거예요. 20년 넘게 신장 환자분들을 봐왔어요. 투석실에서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고생하시는 분들을 봐왔고요.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고,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생강 자주 드시는 분, 생강 꿀차 즐겨 드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나눔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증상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뭐든 좋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우면서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기능을 높이는 운동법과 마사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정말로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